얘들아, 안녕.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었다. 그쵸?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마침내 고려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그 과정까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왕조를 세운 이후에도 왕건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화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세력이든 아니면 자기를 좀 적대시하는 세력이든 이제 두루두루 하나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다라고 같이 살펴봤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웠었어. 기인제도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씨를 하사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봤었고, 또 뭐 사심관 제도도 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호족 통합 정책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결혼 정책, 즉 혼인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좀 우리 충격 먹었었잖아. 이제 부인이 자그만치 그때 몇 명이었냐? 스물 이건 너무한 거 명이었다. 아니냐고. 그죠? 물론 막 이제 우리 왕건이 그러니까 29명의 여성을 모두 막 진심으로 막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했던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결혼에는 다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본래 이제 왕건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결혼을 했던 2명의 이제 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주 막강한 호족의 가문에서 데리고 온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호족들하고 같은 팀을 먹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 되면 나중에 뭐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호족의 막강한 세력을 이용해서 뭐 왕건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생각해봐. 우리가 자그만치 29명의 부인이야. 그러면 우리 왕건에게는 몇 명의 후손들이 있었을까? 자식들이 몇 명이었을까? 아들만 25명이었대. 그리고 딸은 9명. 와, 진짜 대가족이죠. 그러면 29명의 부인하고 가족 사진 찍으면 상상을 해보면 25명의 아들하고 와, 9명의 딸? 진짜 웬만한 한 반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대가족을 이루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왕건이 죽고 나서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왕건은요, 이제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바로 둘째 부인.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뭐 이제 우리 배웠지만 훈요 10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남기고 떠나가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둘째 부인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아까 나머지 이 부인들은 이제 다들 한 가닥 하는 가문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왕보다는 우리 아들이 왕이 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건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됐던 해종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저모 걱정을 많이 하다가 3년이 채 되지 않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은 누구냐? 바로 정종이거든요. 근데 이 정종도 얘들아,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오랜 기간 왕을 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이 왕건이 나라를 처음 세워서 원했던 그런 어떤 이제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또 뭐 백성을 위하고 이런 국가와 점점점 이제 멀어지는 게 보이죠. 자,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정종 다음의 왕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다는 거야. 이 해종과 정종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 다음 때 왕의 광종은요, 아주 이를 갈고 내가 다시 이 고려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얘들아 광종이 이제 뭐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게 막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해종과 정종의 이제 사례를 이미 봤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한 7년 정도.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약간 호족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광종이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개혁의 칼을 뽑아든 건 뭐냐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니? 아니, 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숨죽여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한 행위가? 아니,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라뇨.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 착한 일이기는 해. 근데 이게 고려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까? 그쵸. 그때 당시에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호족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겠죠. 근데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생각처럼 막 심부름만 하고 아니면 주인에게 뭐 밥만 해주고 막 빨래를 해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노비가 아니야. 자, 호족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됐어. 그러면 이 노비가 자신의 개인 병사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사병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해. 그러면 이 노비가 농사를 짓는 일꾼으로 변신하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노비는요, 결국에 위험할 때는 호족의 군사도 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될 수도 있어. 즉, 군사력과 경제권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거야. 그러니 이 호족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처음에 광종이 노비를 해방시키자고 했을 때 정말 반대를 많이 했을 거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광종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권이나 군사권을 약화시키면서요. 그리고 더 일석이조인 건 뭐냐면 이런 노비들은 얘들아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잘 운영이 되잖아. 만약에 노비가 해방이 돼서 일반 평민이 된다면 아마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고려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광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때? 7년을 이제 되게 숨참고 기다릴만 하죠. 그리고 나서 얘들아 곧바로 이 광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개혁을 더 실시를 하는데요. 바로 과거제도의 실시입니다.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이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걸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제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정도 되려나? 취업 시험 정도 되려나? 옛날에는 우리 신라시대 때도 배웠지만 일단 이제 집안에 따라서 얘들아 이런 계급이 나눠지고 또 관직이 나눠졌었어.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도 당연히 호족들, 힘센 호족들이 또 자기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어떤 직책을 밀려주는 게 당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 광종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을 보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뽑은 인재들이 나라에 또 보탬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족들이 계속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이제 관직을 물려주면서 생기는 부정부패한 일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임금이 직접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으니까 국가와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뭐야, 그럼 광종 때문에 뭐 시험이 시작된 거야?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물론 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에 수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힘이 셌던 어떤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제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주는지 또 그런 방법이 사실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런 걸 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광종이 실시한 이런 과거 제도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앞에 왕건의 어떤 결혼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이후에 고려의 상황, 그리고 이 광종의 두 가지 개혁 정책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근자감 보면 특히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이런 파트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선생님 방금 이제 들었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책을 읽고 이제 어휘까지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들아 사전에 영상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고했어요.